서연 씨는 여행 플래너라며. 아유, 우린 정말 복 받았네. 우리 가족의 여행 같은 건 앞으로 쭉 너한테 맡기면 되겠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세훈은 가볍게 웃으며 말한다. 우리 엄마 여행만 가면 길 잃어버려서 누가 좀 데리고 다녔으면 했거든. 미정은 곧바로 말을 이어붙인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가족은 매년 해외여행을 하나의 전통처럼 지키고 있어. 올해는 너가 와서 더 풍성해지겠네. 서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 심지어 세훈조차 당황한 듯 엄마 그건 하고 말을 흐린다. 미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린다. 아유, 세훈아. 내가 못하니까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이런 거 잘한다더라. 윤서현은 결혼을 앞둔 설렘과 압박 사이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훈의 부모님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서연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꼈다. 그 집은 유난히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리된 상태가 오히려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실제로 사는 집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 같았다. 거실에 놓인 장식품과 사진, 그리고 음식이 넘칠 만큼 가득 차 있는 식탁. 모든 것이 누군가를 환영한다는 표면 아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집이다라고 과시하는 듯한 기운을 풍겼다. 세훈의 어머니 박미정은 과하게 반가운 표정과 과하게 따뜻한 목소리로 서연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계산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마치 오래 기다렸던 퍼즐 조각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했고, 그 기쁨은 인사받는 상대가 아니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처럼 보였다. 세훈의 누나 박수진은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서연의 몸 곳곳을 점검하는 보험 설계사처럼 움직였고, 단 한 번의 눈맞춤에도 서연은 스스로를 평가받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수지는 서연의 직업을 들은 순간 잠시도 숨기지 않는 호기심과 욕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 눈빛은 친절이나 관심이 아니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새 도구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에 가까웠다. 미정은 식사 자리에서 서연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역할이 배정된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은근슬쩍 그러나 명확하게 가족 여행의 준비자라는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은 이미 정해진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서 이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매년 해외여행을 가는 전통이 있다고 말했지만 말투에는 어쩐지 허세와 즉흥성이 섞여 있었다. 더욱이 세훈조차 이 전통을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것만으로도 미정이 서연의 직업을 기반으로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충분했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웃으며 그 자리의 분위기를 따라갔지만 마음속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다. 감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그 감각은 그녀에게 아주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집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식사 자리를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새벽 6시. 서연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다. 알림은 모두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화면을 본 서연은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숙소 추천, 항공권 문의, 이동 동선 관련 질문, 여행지 간 거리 계산 등 여행 일정 구성에 필요한 세부 요소들이 마치 업무 지시서처럼 잔뜩 적혀 있었다. 문제는 그 톤이었다. 어디에도 상대의 사정이나 입장을 고려한 문장은 없었다. 그저 당연한 듯 이미 결정된 과정처럼 느껴졌다. 신우의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여행 계획에 어떤 사진 포인트가 좋은지 적어달라는 요청을 시작으로 가고 싶은 명품 브랜드의 매장 위치, 쇼핑 시간을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까지 장문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들의 말투에는 다정함이나 예의 같은 장치는 없었다. 오직 요구만 있었고 그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연함만 존재했다. 서연은 이미 그들이 그녀의 직업을 무한정 이용 가능한 능력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세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에겐 이것이 가족에 대한 단순한 배려일 뿐이었고 서연은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말투는 서연의 걱정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는 태도로 가득했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세훈을 낯설게 느꼈다. 그날 이후로 메시지는 더 잦아졌고 요구는 더 구체적이 되었다. 집착에 가까운 페이스로. 며칠 후 시어머니는 서연을 집으로 불렀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호출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그 집의 구성원인지 혹은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인지 경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했다. 집에 들어선 서연에게 미정이 건넨 것은 예상치 못한 A사 종이었다. 그 종이는 여행 예산서가 아니라 요구사항 목록이었다. 호텔은 5성급이어야 하며 조식은 필수. 항공권은 반드시 직항으로 준비하되 가격은 최대한 낮춰야 한다. 걷는 일정은 피해야 하지만 유명한 명소는 빠뜨리지 말아야 했다.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는 일정 전반에 배치해야 하고 쇼핑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되 이동 동선은 넓게 잡아야 한다. 게다가 인터넷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예매는 서연이 맡아야 했다. 서연은 목록을 내려놓으며 숨겨지지 않는 피로와 당혹을 느꼈다. 여행 준비가 전부 그녀의 의무처럼 적혀 있었다. 한 번도 책임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 없음에도 그들은 이미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상태였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신우의 표정 속에는 묘한 여유가 깔려 있었다. 서연이 이 역할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여유. 그들의 태도는 하나의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은 나를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새로운 자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연은 이 집과 얽히는 과정이 단순한 결혼 준비가 아닌 그녀 인생을 갉아먹는 시작일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는 서연의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일을 하려고 앉을 때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자신들의 여행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연한 듯 이야기했다.
결국 서연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세훈과 마주 앉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연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과거 가족 여행에서 겪었던 힘든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 책임을 어린 나이에 홀로 감당했던 아픈 경험들이 되살아났다. 그 기억은 단순히 여행 준비가 싫다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와 책임을 떠안는 역할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임을 깨닫게 하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세훈은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문제를 단순한 약간의 부담 정도로 생각했고 그 부담조차 서연이 잘 해낼 수 있다고 가볍게 믿었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문제는 시댁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세훈 역시 이 갈등의 일부였다. 겉으로는 서연의 부담을 이해하는 듯 행동하던 시어머니는 정작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미정은 서연의 능력을 지나치게 포장하며 마치 그녀가 자발적으로 시댁 여행을 전담하겠다고 나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 속에는 능력 있는 며느리를 둔 자랑과 동시에 따라야 하는 당위를 은근히 주입하는 태도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거짓된 자랑은 곧 서연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졌고 정희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다. 딸이 부담을 넘어 착취에 가까운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서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결정타는 친구들에게 이미 서연이 여행 전부 맡기로 했다고 떠벌렸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실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설명해도 소용없는 상황이었다. 그 집의 요구는 부탁도 권유도 요청도 아니었다. 그저 지시였고 지켜야 하는 명령처럼 다뤄졌다. 서연은 결국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결혼 이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서연은 네 사람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회를 하겠다는 말은 단호했고 그 단호함 속에는 며칠 동안 쌓인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 앉은 네 사람은 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미정은 불만과 짜증, 수지는 불신과 경멸, 세훈은 당황스러움과 불안, 시아버지 재수는 묘한 조용함을 띠고 있었다. 서연은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감정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받은 요구, 강요된 역할, 존중 없는 말들, 그로 인해 재발한 과거의 상처들까지. 말을 하는 순간에도 심장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오히려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경계선을 분명히 세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을 잠시 미루겠다고 선언했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해방이라는 감정을 희미하게 느꼈다. 예상과 달리 말을 꺼낸 것은 시아버지였다. 그는 미정의 과한 행동을 인정했고 서연이 감내했던 부담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조용히 시인했다. 그의 말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을 가졌다.
세훈도 서연의 마음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결국 사과와 함께 자신 역시 큰 실수를 했음을 인정했다. 결국 결혼은 다시 진행되었지만 두 집안의 관계와 역할은 완전히 재정립되었다. 여행 준비는 세훈이 전담하기로 했고, 연간 여행 약속은 아예 없던 일이 되었다. 서연이 원할 때만, 가고 싶을 때만 함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더 이상 서연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는 세훈의 강한 선에서 지켜졌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집에 돌아온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여행 노트를 조용히 닫았다. 그동안 자신이 짊어졌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그 노트를 덮는 순간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 긴 숨을 내쉬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야 정말로 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삶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 길의 주도권을 이제서야 자신의 손에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